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선한 울림을 전하는 맑은 공명입니다. 이번에 책 리뷰할 제목은 친절한 선기자의 유튜브 재테크입니다. 이 책을 만나게 된 건 유튜브와 블로그 관련 책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먹어치우는 시기에 붉은색 아니 빨간색 책 표지에 글자가 마음에 들었다. 작가가 입고 있는 붉은색 컬러가 예전에 최불암 아저씨가 요즘엔 난 붉은색이 좋더라 하시던 컬러가 생각났다. 나도 붉은색 중에 예쁜 붉은색이라고 생각하는 밝고 환한 그리고 강한 붉은색이 좋다. 책의 내용을 보기 전에 책의 표지부터 마음에 든다는 건 역시 썸네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의 저자는 본업인 기자의 눈으로 본 성공한 유튜버들의 잘된 점과 돈 되는 팩트들을 독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들을 책에 담았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공감되고 고개를 끄덕이며 쉽게 책을 읽어나갈 수 있었다. 쉽게 책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술술 잘 읽혀진 책이었다. 소화가 잘 되는 입에 맞는 책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책 표지 있는 지은이의 미소와 자신 있는 표정이 멋있어 이 책을 선택했다. 책 리뷰의 구성은 책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두고 싶거나 공유하고 싶은 내용, 다른 이에게도 말해주고 싶은 내용들을 발췌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책을 읽을 때 줄을 그으면서 읽고 다시 읽을 때 줄 그은 부분만 다시 보는 느낌으로 모아두었습니다. 소중한 당신과 만난 이 시간, 원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두 손 가득 가져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친절한 선기자의 유튜브 재테크. 지은이 성선화. 펴낸 곳 한국경제신문 한경 BP. 소제목 재미있다 돈이 된다 업이 된다. 책의 지은이는 기자다. 관종기가 좀 있어야 작가도 하고 책을 내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다. 나도 관종기가 조금 있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보다는 좀 더 많이 강한 관종 에너지를 담고 싶어서 성선화 기자님에게 에너지를 받는 마음으로 책을 보고 리뷰를 작성하고 있다. 작가는 이화여대를 졸업했다. 프로필에서 눈에 들어오는 건 이것뿐. 남대를 나왔다고 하면 관심이 덜 갔을 수도 있겠다. 프롤로그. 또 다른 인생을 꿈꾸는 이들에게 우리는 모두 또 다른 인생을 꿈꾼다. 대부분 직장에서 노사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기란 쉽지 않다. 회사를 위해 부품처럼 일하고도 직장인들은 결국 팽당하고 만다. 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한다. 많은 직장인들이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한데 내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내 것이란 내 가치 내 브랜드. 가장 확실한 재테크는 몸값을 높이는 것입니다. 1인 방송을 하세요. 차례. 프롤로그 또 다른 인생을 꿈꾸는 이들에게. 1장 당신의 모습을 방송하세요. 2장 당신의 채널을 떡상시키세요. 3장 당신의 몸값을 높일 채널을 찾으세요. 4장 인기 유튜버의 비결을 소개합니다. 에필로그 이것은 운명. 부록 친절한 선기자가 강추하는 유튜브 채널 리스트. 1장 당신의 모습을 방송하세요. 스타 유튜버들이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관심종자다. 앞으로 대박을 칠 유튜버의 자질을 하나만 꼽으라면 나는 망설임 없이 말한다. 관종입니다.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는 관종들이 억수로 돈을 버는 시대가 왔다. 유튜브가 그것을 가능케 한다. 왜 훔쳐볼까? 브이로그가 인기인 이유. 도대체 왜 브이로그를 보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저 평범한 남의 일상일 뿐인걸요. 아무 내용 없는 남의 일상을 왜 보고 있느냐는 반응도 있다. 정보 위주의 의사소통에 익숙한 이들에겐 당연한 의문이다.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는 건 정보가 아닌 감성이다. 사람들이 브이로그를 보는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감정적 공감과 위로다. 특별한 것 하나 없는 타인의 일상에 아싸인 나의 생활이 오버랩된다. 그러면서 핵노잼 인생이 나만 그런 건 아니라는 공감과 위로를 얻는다. 이 흔하디 흔한 일상을 깨알 재미로 승화시키는 건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이다. 월요병의 우울함을 날려버리기 위해 병맛 자신을 찢고 영혼 없는 자빌도 퇴근 후 먹을 떡볶이를 생각하며 버티는 것이다. 이들이 찾는 것은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이다. 소확행. 브이로그의 성공 포인트는 소확행이다. 평범하면 평범할수록 더 큰 공감을 얻고 그 안에서의 소소한 재미는 더 크게 느껴진다. 결국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대단한 것이다. 남들처럼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유튜브를 시작할 때면 누구나 콘텐츠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진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평범한 일상도 훌륭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내겐 평범한 일상이지만 타인의 시선에서 볼 때 훔쳐볼 만한 관음증의 대상일 수 있다. 유튜브 소재의 고갈을 느낄 때 지난 일주일을 떠올려보자. 일주일 동안 뭐하고 살았지? 노잼이어도 괜찮다. 노잼도 쌓이면 스토리가 된다. 2장 당신의 채널을 떡상시키세요. 때로 인생은 한방이다. 당신의 유튜브 영상이 언제 대박을 터뜨릴지 모른다. 그러니 좀 더 정신으로 무장하고 꾸준히 업로드하라.
고퀄 영상에 목숨 걸지 말고 발편집 영상이 오히려 조회수가 높을 때도 많다. 세상에 계획대로 되는 건 없으니 대본 짜는데 에너지 다 쓰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라.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구독자가 왕이다. 유튜버가 될 수 있을까? 싹수 판별법. 나 관종 많니? 유튜버들을 만나보면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관심받고 싶어하며 드러내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어한다. 즉, 표현의 욕구가 강하고 표현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소통의 달인이다. 소통은 먼저 나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해야 가능하다. 단지 이쁘다는 이유로, 스펙이 좋다는 이유로 받는 관심은 일시적이다. 그렇다면 누가 유튜버가 될 수 있을까? 한 가지 답은 이미 나왔다. 표현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다. 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대나무 숲에 가서라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 유튜브를 못할 사람은 없다. 대도서관 가라사대 유튜브에 맞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시간 날 때 설렁설렁하면 된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때 의외의 소득이 생기기도 한다. 유튜브의 결과물은 노력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유형? 유튜브 대 블로그. 둘 다 하면 베스트. 블로그의 언어 대 유튜브의 언어. 두 언어는 목적성에도 차이가 크다. 우리가 글을 읽는 이유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는 것. 이것이 텍스트의 목적이다. 반면 영상을 보는 이유는 생각하기 싫어서다. 어려운 책을 읽다가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TV를 보거나 영화를 본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언어는 무조건 재미있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지루할 틈을 주면 안 된다. 영상을 보다가 딴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바로 더블 클릭을 눌러 스킵한다. 유튜브 광고 수입 대 네이버 애드포스트. 사람들이 과감히 블로그를 버리고 유튜브로 돌아서는 이유는 광고 수익 때문이다. 유튜브는 광고 수익을 사용자와 45대 55로 나눈다. 네이버 블로그에 애드포스트가 도입되기 전까진 아무리 파워블로거라고 해도 광고 수익이 생기진 않았다. 떡상하고 싶니? 트렌드 읽는 법. 떡상의 지름길은? 퇴근 꼬여야 놀자 채널의 임소연 씨가 알려준 떡상 노하우는 초보자들이 참고할 만하다. 그가 전해준 첫 번째 노하우는 구글 트렌드를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다. 구글 트렌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다. 구글 트렌드에 접속하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실시간 키워드들을 알 수 있다. 2019년 8월 31일 오후 5시 기준 구글 트렌드 인기 검색어 순위를 보면 1. 한박도, 2. 화사, 3. 5 세컨즈 오브 썸머 등이다. 화사 공항 패션 직접 입어보았다. 화사 패션 히피 슬렁 팬츠는 무엇? 실제로 유튜브를 찾아보니 이슈를 다루는 유튜버들이 화사 공항 패션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그날 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올려야 한다는 점이다.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된다. 실시간 검색어의 유통기한은 길어야 하루다. 글로벌 키워드와 지속적인 키워드 활용이 떡상의 지름길이다. 구독을 부르는 소리. 긍정 바이브를 전파하라. 진정성이 주는 힘. 만약 당신이 죽도록, 미치도록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당신의 독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당신의 긍정 바이브다. 콘텐츠의 핵심, 무엇을 줄 것인가? 유튜브로 돈을 벌려면 그 본질을 꿰뚫어야 한다. 우리가 유튜브로 돈을 버는 이유는 구독자의 시간을 사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시간이 남아돈다 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시간을 들여 영상을 본다. 결국 얻는 게 있어야 한다. 재미, 감동, 정보 등 무언가는 확실하게 줄 것이 있어야 한다. 당신이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편집을 못해서가 아니라 콘텐츠가 없어서다. 편집 걱정을 하기 전에 무엇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먼저다. 썸네일이 다 한다. 아무따 썸네일. 나는 왜 썸네일을 잘 못 만드는가? 시선을 끄는 썸네일을 만들려면 마인드 세팅부터 바꿔야 한다. 마인드 세팅? 뭐가 그렇게 거창하냐고 하겠지만 진심 그렇다. 글은 제목이 다 하고 영상은 썸네일이 다 한다. 유튜브는 영상 매체이기 때문에 제목보다 썸네일이다. 구독자들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넣어야 내 영상의 의미를 잘 전달할까를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구독자를 끄는 썸네일은 보겸TV를 참고하면 좋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썸네일에 어그로는 필요합니다. 정직은 미덕이 아닙니다. 호기심을 끌고 볼거리를 넣지 않는다. 유튜브 채널 근황 올림픽을 만든 후배 기자들이 우리 부서로 와 첫 회의를 하는 날이었다. 이들은 새로운 채널을 구상 중이었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중 한 후배가 말했다. 한국에 존재하는 각종 신기한 기록들을 보여주는 진기록은 썸네일이 확실히 나올 것 같습니다. 썸네일이 확실히 나올 것 같다는 멘트를 듣는 순간 얘네들 유튜브 좀 안 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썸네일을 먼저 생각하고 영상을 찍자. 선 제목 후 영상. 영상보다 제목. 제목이 다 했다. 신사임당의 제목 달기 노하우는 무조건 쉽게. 모든 이의 눈높이에 맞게. 사실 그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배운 건 유튜브에 맞는 제목 달기이다. 나는 신사임당의 영상이 잘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모든 이들의 관심을 끌만한 제목을 잘 달기 때문이라고 본다. 구독자가 왕이다. 댓글로 소통하라. 댓글 무시하지 마라.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도 구독자가 전부다라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누가 나를 보는가? 내 구독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댓글의 또 다른 효용, 아이템 블랙박스. 댓글의 활용도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아이템 블랙박스의 역할도 크다. 유튜브 각이 안 나오고 소재가 고갈됐을 때 진용진의 댓글을 정독해 볼 만하다. 그의 채널 댓글을 읽다 보면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들이 다 모여있는 느낌마저 받는다. 대본 짜지 마라. 어차피 콘티대로 안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지? 내가 진짜 전하고 싶은 핵심이 뭐지? 그걸 어떻게 전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눈을 감고 생각을 하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문장이 생각나면 바로 글을 쓰기 시작한다. 그래서 떠오르는 첫 문장이 내겐 가장 중요하다. 보겸 TV의 책을 읽고 든 생각은 타고났다는 것이다.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은 직감으로 일을 하지 계획으로 하지 않는다. 유튜브 영상에도 타고난 감각이 필요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머릿속으로 콘티가 짜지고 대본 없이 현장에서 진짜 텐션으로 티키타카를 할 수 있다면 그는 타고난 유튜버다. 스스로 콘티와 대본 없이 찍을 수 있는 영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 스냅타임에서 론칭한 깔깔 시스터즈는 녹화할 때도 대본 없이 한다. 누가 나를 보는가? 구독자 맞춤형 영상을 제공하라. 경영학 시간에 배운 구체적인 고객 세그먼테이션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라는 깨달음이 왔다. 깔깔 시스터즈 가계부 공유, 참여를 유도하라. 이 같은 깔깔 시스터즈의 성공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준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는 콘텐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독자층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선화TV가 떡상을 못하는 이유. 말로는 누구나 100만 유튜버. 한 가지 통일된 정체성에 대해 많은 유튜버들이 처음에 듣는 조언이 채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주제를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보기에 채널의 정체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래야 구독을 누른다. 채널의 캐릭터화 쉽지 않은 이유. 채널의 캐릭터화를 위해선 개인 브이로그나 팁들을 보다 자주 업로드할 필요가 있다. 유튜버 된다고 회사 때려치지 마라. 직장인대 유튜버. 전업 유튜브라면 주의할 점. 가장 궁금했던 점부터 물었다. 회사 그만두고 유튜브 하니까 어떤가요? 더 바빠졌지만 훨씬 나아요. 하지만 단점도 있다. 하루 종일 혼자 편집만 하다 보면 성격이 약간 이상해진다고 했다. 초보들이 편집을 하다 보면 밤을 꼴딱 새기가 일수인데 며칠 혼자 편집만 하면 진짜 이상해질 것도 같다. 그래서 일부러 약속을 잡아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업 유튜버들의 공통된 답변이다. 전업 유튜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번아웃 증후군이다.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작업하다가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번아웃 증후군은 생각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더 심해진다.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 자식 같은 영상을 올렸는데 묵묵부답. 유튜버 수익 월급보다 10배 많아도 직장 다니는 이유. 그의 유튜브 수입은 월급의 10배 이상이다. 그런데도 그가 직장을 계속 다니는 이유는 뭘까? 그는 정서적 안정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많은 크리에이터를 인터뷰하며 발견한 공통점은 심리적 불안감이다. 이는 사람이 인생을 자기주도적으로 살 수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크리에이터가 겉보기에 참 자유로워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종속된 삶인 것이다. 3장, 당신의 몸값을 높일 채널을 찾으세요. 연인 사이에 별 탈 없이 잘 지내려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아야 한다. 나는 유튜브로 사주를 배웠다. 내 사주 내가 본다. 강원의 명리로 시작했는데 책을 받자마자 먹지도 않고 하루 종일 독파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하지만 이때도 사주의 오묘한 원리에 대한 의문은 다 해소되지 않았다. 내 과거와 딱 맞아떨어지는 퍼즐은 아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주를 봐주기 시작했다. 임상을 통한 데이터가 쌓이면서 또 다른 깨침이 왔다. 참고할 만한 추천 채널. 명리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해석이 워낙 분분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사주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추천하는 채널은 샤인이다. 이 채널을 추천하는 이유는 연월일시 관법으로 사주를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채널은 정동찬 채널이다.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정동찬 씨는 젊은 나이답게 젊은 감각으로 사주를 풀이한다.
처음부터 샤이니로 공부하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정동찬 채널에서 기초부터 들으면 개념 잡기가 쉽다. 사주를 공부라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나와 내 주변에 흐르는 에너지 기운을 이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면 훨씬 더 접근이 쉬워질 것이다. 4장 인기 유튜버의 비결을 공개합니다. 10년에 2억 모은 강과장. 진정성의 공명 효과. 내가 35살이나 처먹고 4평 원룸에 사는 이유. 조회수는 243만 뷰에 달한다. 편집도 허접하고 이미지도 투박한 이 영상을 사람들이 계속 보는 이유가 뭘까? 이는 질문을 바꿔보면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무엇을 느낄까? 아,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뭔가 자극을 받고 힐링도 느낀다. 강과장 채널은 유튜브 영상의 진정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모범 답안이 될 만하다. 진정성은 만든다고 해서, 꾸민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콘돔 영상 업로드가 가장 뿌듯했어요. 뷰티 유튜버 데이지. 영상을 찍다 보면 남들이 원해서 찍을 때가 있고, 찍으면서 제 스스로 정말 즐거울 때가 있어요. 이제는 찍을 때 제가 흥부자가 되는 영상 위주로 촬영하고 있어요. 유튜버들의 콘텐츠 고민은 숙명과도 같다. 다음엔 뭐 찍지를 마음속에 늘 안고 산다. 이 질문에 대한 데이지의 기준은 확고하다. 찍을 때 내가 재미있는 영상, 내가 흥미로운 영상, 내가 궁금한 영상. 느리지만 그래도 천천히 내 길을 간다. 엄마 유튜버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비결. 소사장 소피아 소소TV의 자기표현법. 다시 강조하지만 유튜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참을 수 없는 표현의 욕구다. 남들보다 먼저 알았다면 그 사실을 전해야 하고 잘못된 게 눈에 보이면 반드시 지적질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잠이 안 온다. 내가 만난 유튜버들은 대부분 일반인에 비해 표현의 욕구가 강했다. 한 달 1,000만 원 수익 비결 공개. 그리고 그는 구독자에게 무엇이든 확실히 줄 것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동, 재미, 정보, 공감 등등. 경제방송 PD에서 스타 유튜버로. 신사임당, 성공적 채널 전향의 비결. 이는 첫 영상만 봐도 알 수 있다. 실행하기 힘드신가요? 똑똑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누가 들어도 혹할 제목이다. 이런 전략적 제목이 그냥 나왔을 리 없다. 클릭을 부르는 제목이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연구한 끝에 탄생한 것이다. 공부법으로 뜬 의사 유튜버. 닥터 토리파 합격 메일 받는 게 가장 뿌듯했어요. 인터뷰를 이어가다 보니 그가 유튜브를 하는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을 듯했다. 그에게 유튜브란 관종기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무대다. 당연히 관종기가 있죠. 없으면 유튜브를 할 수가 없죠. 26세, 9개월 만에 사법고시 패스. 닥터 로우, 이윤규 변호사의 기적의 공부법. 이번에 사시 떨어지면 영영 끝이다. 하지만 마음을 독하게 먹은 이후에도 당장 사시 공부부터 시작하지는 않았다. 엉뚱하게 그는 한국과 일본에서 사시를 수석 혹은 최연소로 통과한 이들의 합격 수기부터 읽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시를 위해 암기 공부 자체를 한 것이 아니라 암기 공부하는 법을 공부한 것이다. 시험이 9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시험 공부가 아니라 공부법을 공부하다니 괴짜 중에 괴짜임에 분명하다. 에필로그. 올해 1월까지만 해도 몸값 재테크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을 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똑 떨어지는 대답을 할 수 있다. 몸값을 높이려면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려면 1인 방송을 하세요.